일선 11월 출범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요, 이 평검사를 저격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서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의 오늘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혹시 위원장 선출하셨나요? 누구로 정하셨는지. 저 지원단에 물어보세요. 위원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장관님 일선 11월 출범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검사들 반발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최근에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특히 한 인물도 추 장관의 비판에 가세하면서 이제 뭔가 이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네, 전국에 한 검사들이 한 2,000명 정도 넘게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그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내부망에 반발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또 수사 지휘권을 또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는 검사들도 잇따라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촉발점이 제주주검의 이한우 검사가 이제 수사지휘권이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동의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바로 이제 이 천정배 장관의 사이입니다. 예. 지금 춘천지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인이 지금 뭐 전직 법무장관의 현 정권과 연관도 있고 그런 분이 이제 지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아마 성승장구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건 단언할 수 없죠. 그건 단언할 수 없죠. 제 견해인데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떤 동조하는 글을 올렸는가 하나 보면 그만큼 검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 누구라도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특히 이번에 이 감찰과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박탈은 굉장히 어쩌면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총장에 대해서 4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감찰에 들어간 것인데 사실은 뭐 별 근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추미애 장관이 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뭔가 바로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종대 국장, 예. 단순히 저희가 천정배 전 의원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의 사위의 말을 주목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2000년대 초반에 수사지휘권을 최초로 발동한 전직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과도 꽤 인연이 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뭐 장인이 사위를 어떻게 의견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어쨌든 추미애 장관하고 천정배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탁해가지고 또 이제 당시에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서로 친숙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위가 비판했다고 하니까 언론이 더욱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건데 제가 여기 뉴스탑10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검찰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예. 지금 현재 이완우 검사하고 최재만 검사 거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느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일련 번호로 번호를 쭉 달고 있는데 내가 몇 번째다 하는 건 제가 5시 되기 직전에 193번까지 달려있고 그리고 전체 댓글은 201개가 달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같이 60개였는데 오전에 135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200개가 이미 넘어간 상태고 이 속도로 간다면 지금 앞으로도
수백 개가 더 달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전체 검사가 한 2,200명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야, 그럼 2,200명 중에 지금 200명이면 10%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안단 사람들 중에 실제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95%고 나머지 사실은 추미애 장관한테 줄 선 사람은 5%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럼 검난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다만 이게 댓글로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연판장을 돌리고 뭐 평검사위를 열자고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오히려 정권의 검찰개혁 그런 패러다임에 휘말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검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정대 국장이 지금 뭐 취재를 하셔서 인용하신 얘기, 검찰 내부 얘기는 일단 뭐 어느 면에 따라서는 또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한번 그걸 더 감안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식 교수님. 네. 이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라는 수식어를 일단 빼고 이 해당 검사가 어떤 얘기를 추 장관한테 했는지 지금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 혹시 정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나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가진 일을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제가 좀 글이 긴데도 다 읽어본 이유는 그만큼 이게 검찰 개혁이냐라고 되물은 거. 이게 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까지 이 검찰과의 또 검찰총장과의 갈등 그리고 또 여야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자 마지막 족작점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 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이 그 네 단어 자체로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검찰 개혁의 실체를 놓고 봤을 때 검찰 개혁을 앞세워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 개혁을 앞세워서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프레임 조사를 하고 예. 또 검찰 개혁을 앞세워서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막 전횡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불만들이 검사들 내부에서 팽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겨눌 수 있으면 겨누고 수사할 거 수사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또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을 막 남발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찍어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200명 가까이 댓글이 달렸다고 그러는데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한마디 단어에는 우리가 수능을 했지만 예. 한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검찰개혁의 실체는 단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지나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남발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정권에 길들여진 검사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정대 국장.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도 그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부터 이 정권에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가 크지 않습니다. 아, 원래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의 검찰개혁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검사들이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집권한 다음에 검찰 개혁이라고 할 때, 예. 살아있는 권력에도 바로 검찰의 메스를 제대로 들이대는 검사, 이게 제대로 된 검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검찰의 어떤 독립권,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과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정권의 줄 세우기, 과거에 가장 이 정권에서 비판했던 정권의 시녀라고 하는 그런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오히려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정대 국장 말씀 애초에 기대조차 안 했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그 반대교 기대했던 검사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글쎄요. 두 번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도 비교적 잠잠했던 검찰 내부가 이번에는 꽤 술렁이는 이유. 바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에 대한 좌표를 찍고 공격한 것에 대한 분노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일선 검사들과의 첫 만남에서 사실 이런 농담을 꺼내게 됐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는데 저의 담임으로 배정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해서 그 선생님이 갑자기 첫 수업 시간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이래서 그래서 난 그 말을 진짜로 안 했고
지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탁 나갔어요.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뭐 당시에는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게는 취재였겠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때 발언도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일반인 검찰개혁은 보건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난 인사권 난영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일가 사건 수사검사들 전부 보십시오.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 정기 인사하고 하신 거죠? 아니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민주시민 53%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우리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사퇴한 이 사퇴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남부지검장 말보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사람 나중에 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 하정대 국장 취재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원래 제목을 2배로 했었는데 나도 커밍아웃 하루새 3배가 됐다.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이 또 이 추미애 장관 비판에 가세하고 댓글 내용을 한번 보면 아니 밤에도 주말에도 일만하는 평검사가 무슨 적폐냐.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권 편 들어주면 공정이고 안 들어주면 불공정인가. 글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그 SNS에 본인이 이모 검사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촉매가 됐다고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검사들이 저렇게 글을 올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 그 평검사가 올린 글에 대해서 장관이 뭔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자체가 압박이나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의도에 어쨌든 간에. 장관이 평검사를 저격했을 때. 그렇게 저격이라는 표현은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글을 남기게 되면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장관이 저렇게 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얼마나 또 위축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그걸 올린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글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즉 커밍아웃이라 소위 얘기하는 검사들의 글이 올라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올렸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올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러니까 의도에 어쨌든 그 글이 올라온 이후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었고 또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꽤 일선 검사들의 반발 조짐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직까지 이렇다는 입장은 없거든요. 앞으로 반응을 내놔야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이완우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개혁의 게 뭐겠습니까? 잘라주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아주 제가 터프하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아마 그럴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반발안이 있으면 나가시라. 예를 들어서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 검사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었으니까요. 결국은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은 내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의 하고 있는 수순을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물론 검찰에 대해서 많은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과 기소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를 보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떤 면에서 징계를 하겠다. 검찰총장까지도 사실은 지금 감찰하는 국면이니까 일선 검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저는 아마 면밀하게 봐야 될 겁니다. 즉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정말 검찰개혁의 뜻이 무엇인가 부분을 아마 이제는 검증받아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의 예상은 이 두 가지 갈림길, 갈림길이라는 표현까지 안 가더라도 선택이 있다면 이 여러 가지 평검사에 대한 반박글을 올렸던 거에 대한 유감 표명보다는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까지. 1%도 없다고 봅니다. 반박.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도 저렇게 하는 판에 일선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과를 표명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너무 단언하시는데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의 이런 집단 반발을 두고 최근 김봉현 전 회장에게 5천만 원의 돈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시달렸던 강기정 전 수석이 오늘 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모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사건을 단순 금융 사기 사건에서 뭔가의 권력 게이트로 전환시켜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추미애 장관의 지적을 넘어서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들어야 될 겁니다. 지난 20일 인터뷰고요. 오늘 본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밝혔던 얘기는 검찰개혁 움직임에 극렬히 저항한다. 국민들은 이런 커밍아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 검사들의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린다. 이렇게 강기정 전 수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그동안 가져왔던 기득권을 좀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검찰 권력이 워낙 비대하기 때문에 막강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스스로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는 것들을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검찰의 힘과 권한을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찰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이완우 검사부터 시작해서 천정배 전 장관 사이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댓글로 나온 커밍아웃의 검사 이야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실행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그 압박이라는 것이 우리를 견제와 균형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식의 제도적인 어떤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장관의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민주당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밉보이는 검찰에 대해서는 찍어서 감찰하거나 좌천시키거나 나가게 하거나 수사지권 발동해서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제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커밍아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러면 우리 추미애 장관이 현직 장관인데 평검사의 글 하나에 대해서 SNS에 올려가지고 개혁만이 답이다. 그건 사실은 너 각오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 거냐? 왜냐하면 똑같이 이프로스에 올리거나 자기 SNS에 마음대로 올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진혜원 부부장 검사라고 있습니다. 예. 진혜원 현직 검사 부부장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친여권적인 친정부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주관을 펼쳤을 때 친정부적인 발언들을 막 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보고 있다가 장관의 검찰개혁이 문제가 있다. 감찰권, 인사권, 수사지휘권이 남발되고 있다. 정권의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좌표 찍듯이 하니까 평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쪽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강기정 수석이 지금 5천만 원 받았다는 김봉현의 진술로 일단 고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이 수사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도 지금 와서는 처음에는 새빨간 거짓말장이었다가 지금은 마치 김봉현 씨가 검찰 게이트를 폭로한 의리의 사나이처럼 이야기하면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으니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평검사에 대해서 반박글을 올리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일종의 동요 얘기 지금 쭉 해보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하정대 국장 화면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이 자성이 먼저다. 강기정 전 수석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일선 검사들이 반박글을 올리고 조금 좀 파장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임은정 검찰의 이제 감찰정책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감찰정책연구관 자체가 지금 그 검찰 내부에서는 줄선 검사로 이렇게 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성을 해야 된다. 사실은 검찰 내부에 자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수사 관행,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켰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보수냐, 진보냐, 자기의 정치적 프레임,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많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가장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치적인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관행에 있어서 철야 수사를 한다든가 강압 수사를 한다든가 때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대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법원에서 앞으로 공판 중심주의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 그 개혁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좋은데 지금 하는 것들은 정권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검찰을 줄세우게 하려고 하고 정권의 앞잡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서는 우린 그건 검찰개혁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꽤 늘어나고 있는 커밍아웃 검찰 내부의 동요 움직임 얘기, 추미애 장관의 일단은 침묵 얘기 하나하나 첫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이 인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